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옛말에 개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당과 내란 잔당 세력들,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극우 극렬 지지자들이 쏟아내는 아무 말 대잔치가 몽둥이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현실로 실현되는 세상이 정말 절실해지는 지금이 아닐까 싶은 거죠. 미국발 자국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 통상, 안보, 금융, 협력 방안과 함께 우리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닝비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 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런 게 개소리가 아닐까요? 4일 국무회의에서 5분 넘게 주저리 떠들어댔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또 저버리고 말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대했지만 국힘당의 압력에 굴복하고만 꼴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도 끝내 부정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최 대행의 탄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고, 국힘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난 뒤 임명을 해야 한다고 엄호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간담회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미뤘는데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입니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합니까? 최상목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2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됩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6일째이며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국힘당 박수영 의원을 향해 헌법기관 결정에 맞서라고 대놓고 불법을 사주하고 있다며 스스로 반헌법적 세력이라고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반면 국힘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주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힘당은 탄핵 심판이란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내란 수계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최상목, 당신의 운명도 이제는 내란 공범입니다. 많은 국민들도 특히 우리 지지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린 이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저희가 평가가 이랬을 겁니다. 아마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여기서 다른 걸 봤거든요. 뭐냐면 이게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계엄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비유를 들면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갖다 격퇴를 했어요. 1분 만에. 네. 그럼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네. 그러면 1분 만에 하는 강도질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다음 얘기가 압권인 거죠.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 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함정인 거죠. 12.3 계엄은 역사상 가장 잘 기획된 친위 쿠데타였다. 이 쿠데타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이 엄청난 내란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막아낸 거죠. 지난달 26일 델리민주 불파에 출연한 김병기 의원이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그는 이번 12.3 계엄이 가장 치밀하게 기획된 쿠데타였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에 결국 실패했다는 분석도 덧붙였는데요.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사회에서 이러한 무리한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과거 5.18 민주화운동의 교훈이 현실의 대한민국을 살린 거죠.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겁니다. 12.3 계엄은 단순한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 저항과 민주적 질서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강구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던 겁니다. 또 이런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험 또한 내란 세력에게는 압박이 됐던 건데요. 지금 다시 돌아봐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1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실패한 이 친위 쿠데타도 역사가 과거가 될 텐데요. 또 이 과거의 역사가 또 다른 미래의 현재를 구하겠죠. 다시 그날을 생각해봐도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술 먹고 심지어 계엄했다, 허접하게 했다, 뭐 그래서 평가절하하거든요. 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제가 보면 계엄 또는 이 쿠데타 역사상 가장 기획은 잘된 계획이에요. 잘된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사만 봐도 계획이 제가 좀 말씀드리면 5.16 쿠데타와 1.12 군사 반란 때 네. 보면은 양쪽 군이 충돌을 합니다. 네. 반란군과 진압군이 충돌하고 5.16 때도 군을 많이 동원 못해가지고 이한님 군이 내려오면 뭐 진압된다 뭐 이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이전으로 가가지고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을 보더라도 그 인원이 그렇게 동원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겨우 성공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 네. 국방을 책임있는 국방부 장관, 네. 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수방사령관, 우리나라 최정예의 국대인 특전사령관, 특전사, 네. 근데 기획을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 네. 실행팀의 HID를 보유한 정보사령관, 네네. 거기에 탱크부대장, 일산의 탱크부대장, 모든 거를 다 갖춘 거거든요. 현재 밝혀진 것까지 다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육군참모총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실패했냐? 이건 성공했어야 되는 사진 자기네들 규모로 생각으로 믿어 봤을 의심치 때. 않았을 겁니다. 네. 아니 그 모든 기획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믿어 의심치 않은데 왜 실패했냐? 저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시대의 흐름 놓쳤다.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쿠데타군이 시민군과 맞닥뜨린 겁니다. 근데 시민군을 갖다가 총으로 제압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거든요. 이들은 제압하라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이 거부한 것 군인들이다. 만약에 진압이 들어갔으면 이 광주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찍 국회에 도착을 했거든요. 뭐 동작구가 지역구니까 좀 바로 갔는데 네. 벌써 이미 갔더니 시민들이
국회를 갖다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갖다 제압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네. 이 쿠데타가 실패한 거는 시민들이 막아낸 거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진짜 양념을 얹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렇죠. 시민도 시민이 저는 네. 중간에 있는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부분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막혔는 게 아니라 생각 들거든요.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그토록 내란 주범자 윤석열 네. 포함입니다. 예, 내란 주범자는 반드시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 현장 지휘관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렸던 게 물론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저희가 5.18을 늦었지만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사형받았어요. 예, 거기서 사실은. 잘못된 것은 네. 사면을 한 거죠. 네. 이번에는 사면을 하니까 이런 게 재발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재발이 안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쿠데타에 관련된 주모자들이겠죠. 주모자들은 반드시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